노화된 쥐 근육이 다시 자랐어요. 지방산 한 방울을 더 넣었을 뿐인데 사라졌던 근섬유가 평균 45% 더 커졌습니다. 왜 늙은 근육은 회복이 늦을까요? 에너지가 부족한 걸까요? 아니면 정말 만들어야 할 재료가 모자란 걸까요? 이 영상에서 보여드릴 건 세 가지예요. 첫째, 노화줄기세포가 못 만드는 그 한 가지 재료. 둘째, 그게 무엇이고 어떻게 알아냈는지. 셋째, 정말 회복이 가능한지. 논문은 네이처 에이징 요천 2026년 5월호에 실린 Glutamine Driven Reductive TCA Cycle Metabolism Supports Aged Muscle Stem Cell Function via de novo lipogenesis. 유리말로는 글루타민이 거꾸로 돌리는 TCA 회로가 노화 근육 줄기세포의 기능을 지방 합성으로 떠받친다예요. 그래서 듀크 대학교 연구팀입니다. 먼저 이 연구가 왜 특별한지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이 60을 넘기면은 한 가지 통계가 거의 예외 없이 따라옵니다. 근육이 매년 1%씩 줄어든다는 것 근감소증이라고 부르는 현상이에요. 근육이 줄면 넘어지기 쉽고 입원하기 쉽고 그 다음부터의 삶이 갑자기 좁아져요. 그런데 근육은 다시 자랄 수 있는 조직입니다. 근섬유 옆에 잠자고 있는 근육줄기세포, 영문으로 MUSC라는 작은 세포가 그 일을 합니다. 문제는 이 줄기세포가 평소에 거의 활동을 멈추고 잠들어 있다라는 점이에요. 근육이 다치면은 그제서야 깨어나서 빠르게 분열하고 새 근섬유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때 세포 안에서는 큰 공사가 시작돼요. 미토콘드리아를 새로 만들고 막을 만들고 DNA를 복제해야 하니까요. 그 공사에 필요한 건 단순한 에너지가 아니라 새 세포를 짜낼 재료예요. 지방산, 아미노산, 핵산 같은 것들이요. 그래서 이번 논문의 저자들은 질문을 살짝 비틀었어요. 지금까지의 노화 연구는 대부분 ATP가 부족해서 늙는다는 에너지 관점이었어요. 그래서 듀크대 화이트 교수팀은 질문을 바꿔서 던졌어요. 늙은 줄기세포에 진짜로 모자란 게 에너지일까? 아니면 재료일까? 그리고 그 재료를 만드는 핵심 효소 하나에 주목합니다. 글루타미네이즈, 줄여서 GLS라는 단백질이에요. 이제 실제로 이걸 어떻게 풀었는지 보겠습니다. 연구팀은 크게 두 갈래로 풀었어요. 첫째, GLS를 막아본다. 약물 BPTS로 효소 활동을 차단하고 동시에 유전자 가위로 줄기세포에서만 GLS를 아예 없앤 쥐를 만들었어요. PX 해범 크리알 곱하기 GLS 플록스라는 이름의 줄기세포에서만 효소가 사라지는 정교한 모델입니다. 둘째, 글루타민이 세포 안에서 실제로 어디로 흘러가는지 추적했어요. 방법은 동위원소 추적이에요. 보통의 탄소 대신 무게가 다른 탄소 13을 5개 박은 글루타민을 줄기세포에 먹입니다. 그러면 그 무거운 탄소가 TCA 회로를 따라 어디로 옮겨가는지 질량 분석기로 한 단계씩 따라갈 수 있어요. 이걸로 평범한 정방향과 거꾸로 도는 환원 방향 두 갈래 흐름을 동시에 측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핵심만 7가지로 추렸어요. 먼저 어린 쥐 줄기세포에 BPTS를 처리해봤더니 증식이 45%나 떨어졌어요. 세포 호흡량도 33% 줄었고 죽어가는 세포는 30%나 늘었습니다. 글루타민 통로 하나만 막았을 뿐인데 줄기세포가 거의 일을 못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 그림이 바로 그 실험이에요. 파란색이 정상, 빨간색이 BPTS 처리군이에요. 증식 곡선이 시간이 지나도 거의 따라오질 못합니다. 오른쪽 아래 대사 패널을 보면 글루타민과 그 다음 산물인 글루타메이트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게 보여요. 세포 실험만으로는 못 믿었겠죠. 연구팀은 줄기세포에서만 GLS 유전자를 없앤 쥐도 만들었어요. GLS 단백질이 53% 감소한 이 쥐는 근육 손상 4일 후 PX7 양성 줄기세포 수가 유의미하게 줄었고 14일이 지난 뒤 회복된 근섬유의 단면적이 24.2% 작았어요. 이제 진짜 질문, 노화한 쥐에서 이 시스템이 어떻게 변할까요? 이집부스의 오제견이오 강천하이 4개월 된 쥐의 줄기세포에서 GLS 단백질을 측정해보니 어린 6개월 쥐 대비 1%나 적었어요. 노화 줄기세포는 어린 줄기세포보다 증식이 이미 14% 떨어진 상태였고 거기에 BPTS를 더 넣자 40%가 더 떨어졌습니다. 여기가 이 논문의 핵심입니다. 동위원소 추적으로 보니 노화 줄기세포는 글루타민을 받기는 받는데 다음 단계로 보내질 못했어요.
특히 앰플5 시트르산이라고 부르는 TCA 회로가 거꾸로 돌아갈 때만 생기는 산물이 노화에서 약 80%나 줄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화 줄기세포는 단순히 에너지를 못 만드는 게 아니라 회로를 거꾸로 돌려 만드는 재료를 못 만드는 거였어요. 그 재료가 뭐였을까요? 답은 지방산이었습니다. 거꾸로 돈 TCA 회로의 끝에는 시트르산이 있고, 시트르산은 세포가 새 지방산을 만드는 출발점이에요. 이걸 DNL, 새 지방산 합성이라고 불러요. 환원 회로를 막자 줄기세포가 만드는 지방산이 약 1.5 표준 편차만큼 떨어졌고, 새 지방산 합성도 15% 감소했어요. 저 마지막 실험이 가장 인상적입니다. 연구팀은 노화 줄기세포를 분리해 지방산 2가지, 팔미트산과 올레산을 미리 먹인 다음 다른 늙은 쥐의 다친 근육에 이식했어요. 14일 뒤 지방산을 먹인 쪽의 새 근섬유가 평균 4.17 마이크로미터 더 컸어요. 약 45% 큰 거예요. 이식된 세포가 정착한 비율도 220% 늘었고, 쥐가 회전 막대 위에서 버티는 시간, 걸음의 균형까지 회복됐습니다. 정리해볼게요. 이 논문의 의미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래요. 노화 근육이 회복을 못하는 이유는 ATP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방산을 못 만들어서라는 것. 그동안 노화 연구가 들여다보던 에너지 대사의 그림자 뒤에 더 본질적인 생합성의 부족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치료의 가능성도 함께 열렸어요. 첫 번째 길은 사라진 효소 GLS를 다시 넣어주는 것. 실제로 렌티바이러스로 GLS를 다시 발현시키자 노화 줄기세포의 증식이 36에서 43% 회복됐습니다. 두 번째 길은 더 간단해요. 효소가 만들지 못한 그 끝 산물, 지방산을 그냥 직접 넣어주는 것. 앞서 본 팔미트산과 올레산 실험이 이걸 보여줬어요. 마지막으로 짚어둘 것. 물론 아직은 쥐 실험이에요. 사람 줄기세포에서도 같은 회로가 나이 들면서 약해지는지, 그리고 지방산 보충이 사람 근육에 같은 효과를 낼지는 임상 연구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저자들이 단일세포 시퀀싱 데이터로 확인한 결과 사람 노화 줄기세포에서도 JLS 유전자 발현이 비슷하게 떨어져 있었어요. 방향성은 같다는 뜻이에요. 조심스러운 낙관입니다. 오늘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면은 노화 근육이 회복을 못하는 이유는 에너지가 아니라 만들어야 할 지방산이 모자랐다는 거예요. GLS를 되살리거나 지방산을 직접 넣어주는 두 갈래 길이 열렸습니다. 원 논문 링크는 설명란에 달아뒀으니 직접 읽어보시길 권해드려요.